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 분야의 질적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특허 전환과 운용을 촉진하고 고용과 경제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특허 양적 면에서는 미국을 앞지르지만 특허의 질적 가치에서는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 분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고 2025년까지 GDP 기여도를 13%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사회적 구조와 저소득층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도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통화 완화 선호 발언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본과 홍콩의 주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니케이 225 평균 주가는 2.43% 상승하고 호주 S&P/ASX 200 지수도 1.01% 상승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홍콩 H 지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주말에 시작되었고 금융시장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줄었다는 발언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펀드들이 미국 투자자의 빈자리를 중동 투자자로 채우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는 이유로 외교적 긴장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 펀드들은 투자 흐름을 다시 조정하고 중동 등 다른 시장에서 새로운 자본을 모으고자 합니다. 중국의 일부 주식형 펀드들은 중동을 방문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며 중동 투자자들은 중국의 낮은 평가 가치와 경기 부양책의 혜택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중국 펀드들이 새로운 자본을 모으는 것은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동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피하고 다른 자본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미국 기준금리 동결 기대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18%포인트 하락하여 4.62%로 기록되었으며 2년물 국채 금리도 0.26%포인트 하락하여 4.92%로 내려갔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 관계자들의 기준금리 동결 시사 발언이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여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회사는 예전에 2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매각 협상이 무산된 후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전에는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웨이마는 2012년에 설립되어 2017년에 첫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고 투자를 받았으나 경영난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임금 삭감과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파산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야지러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경제 위기론과도 연관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한 후 내림세로 돌아갔습니다. 중동의 긴장 상황으로 원유 공급에 우려가 생겨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 지구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하고 예비군 동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란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의 타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타깃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3곳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월마트 전 CEO인 빌 사이먼은 소비자들이 돈을 아끼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정치적 긴장, 예산 문제, 학자금 상환, 중동 긴장 등 여러 요인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돈을 절약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및 타기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할인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실제로 절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소매업체의 주가는 최근 2개월 동안 하락하였으며 특히 타기 등 19%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취업난으로 1억 5천만 명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방송 계정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5천만 개를 넘어서고 젊고 고학력인 진행자들이 늘면서 이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다고 분석되지만 대다수의 진행자가 낮은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 상승과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생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계는 성공하기 어려운 곳이며 최상위와 하위 진입자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슈머를 만나 경제 제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에서 양국은 경제 및 무역 문제를 논의하며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 인적 왕래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왕 부장은 공정하고 긍정적인 경쟁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슈머 의원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디커플링을 피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중국과 미국 기업 간의 공정한 대우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지지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홍콩 증시에서 디폴트 가능성을 공시하며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다른 역외 채무에도 불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 및 법률 고문을 고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역외 채무는 약 14조 7천억 원, 비위안화 표시 부채는 약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8월에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채무 기한 미이행으로 전체 역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주택 판매가 급감하고 있으며 비구이위안은 자산 처분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와 유럽중앙은행 ECB 내년 중반까지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B에 따르면 미국과 유로존은 내년 중반 이전에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은 현 5.5% 금리를 내년 말까지 4.75%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ECB는 올해는 4% 수신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말까지 3.25%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중앙은행들도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터키와 일본은 내년 말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는 긴축 주기의 전환을 예측하지만 초저금리 시대다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세계 개인용 컴퓨터 PC 시장은 2년간의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보고에 따르면 PC 제조업체들의 2023년 3분기 전 세계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6,430만 대로 집계되었지만 이는 전 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가트너의 리서치 책임자는 이를 PC 시장이 최악의 저점을 찍었다는 증거로 해석하며 올해 말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GDP의 6% 이상을 국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뚫고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어려움도 있으며 러시아 경제의 평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루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으며 경제 모델이 전쟁 이전에 설계되었고 예산 수치도 불완전하여 정확한 경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